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을사늑약과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은요, 자 일본의 간섭이 노골화되니까 우리 고종 황제는 러시아 힘을 빌려가지고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관파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조선 조정이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고 러시아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어났던 청일전쟁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현재 조선을 통치하려고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 통치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과 대립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본이 이제는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나라 국토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 대한제국은 이때 러시아의 영향이 강해졌었지만 전쟁 직전에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무시하고 러시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더 슬픈 사실은 러일 전쟁이 이게 조선 땅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물자 운반이나 이렇게 전쟁 도움에 한국인이 강제로 동원됐어요. 일본이 한국 국민들을, 백성들을 그냥 강제로 이렇게 동원을 했던 거죠. 이 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이깁니다. 일본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군사력이 엄청 강했어요. 근대가 빠르기 때문에 일본이 이기고, 어떻게 보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그때 당시 청, 러시아, 일본이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청일전쟁을 통해 갖고 청나라가 정리가 됐죠. 러시아도 러일 전쟁을 직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일본은 조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즉 일본이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조선에게 해가는 행동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다른 나라 국가 세력이 없어진 게 바로 그 빌미가 됐던 게 바로 이제 러일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했던 게 뭐냐면 일본은 명백히 우리의 땅인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불법적인 일이냐면요. 자, 1900년에 대한제국이 칙령 제41조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요. 명시해놔요.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요. 당시 독도가 석도였는데 석도를 울릉군 소속의 함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일본이 1905년에 5년 더 늦게 이때 러일 전쟁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자기네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시마네 연고시에다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시마네 현에 있는 영토라고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명백한 불법적인 행동인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러시아와 청나라의 세력이 더 이상 조선을 지키거나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맘대로 하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맘대로 조선에 제대로 된 동의 없이 맺었던 게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여기서 늑약이란 건 뭐냐면요, 나라 사이에 강제로 맺은 조약이에요. 강제라는 것은 불법적인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을사늑약이 뭘 한 거냐? 우리나라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꾸 조선이 일본을 몰아내고 견제하기 위해서 자꾸 청나라랑 친해지려고 하고 러시아랑 친해지려고 하니까 아예 이제 다른 나라랑 일본의 허락 없이는 친해지거나 외교 활동을 못하도록 아예 박탈해버린 거예요, 외교권을. 자, 근데 이것도 조선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때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이거를 동의했던 조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가 이걸 동의했던 게 아니라 조정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반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납니다. 을사늑약이 된 다음에요, 조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감부라는 게 설치돼요. 이게 통감부 옛날 건물이다. 지금은 없어지고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을사늑약 생긴 다음에 통감부라는 게 설치되고 이걸로 조선을 감시했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불법적으로 이렇게 을사늑약으로 외국계인 박탈되니까 많은 반감을 사게 되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여기에 저항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을사늑약이 맺어진 이후에 우리 민족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그때 당시에 신문이 있었으니까요. 신문을 통해서 을사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글이 있었겠죠. 그런 글들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독립협회 같이 당시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족의 운동 할 때 바로 반대 운동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건 아마 다음에 더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을사늑약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도 어떤 것들을 했냐면, 먼저 고종 황제가 네덜란드에 헤이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어요. 만국평화회의에는 한 나라가 참석하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참석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이분들인데요, 이준 이상설이죠.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이렇게 을사늑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라는 사실을 알리게 파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아가지고 일제의 방해로 이분들이 헤이그에 있는 만국평화회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정부 관리 중에 민영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 사실을 알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반대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결하십니다. 자결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데, 저항하고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족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게 뭐냐면, 사실 일본은 벼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조선의 지배권을 더 강화할까? 그때 딱 걸렸던 게 이거예요. 헤이그 특사예요. 야, 을사늑약으로 니네 외교권 박탈했는데 고종 너 우리 말도 안 듣고 니네가 지금 감히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 하고 이유로 이 사건이 바로 두 가지. 자, 사실은 고종 임금이 잘못한 게 아니죠. 일본은 이미 조선을 지배하고자 하는 음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빌미로 어떻게 했습니까?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고종 너 내려가. 고종 황제가 퇴위됩니다. 그리고 누굴 왕위로 올리냐? 고종 임금의 아들이었던 순종을 임금을 올립니다. 이 순종 임금이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우리의 조선이 망하게 되고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 임금을 올려요. 사실상 허수아비 임금을 올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지배하려면 가장 눈에 가시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군대겠죠. 군대가 있으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군대를 해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이 뭐냐면은 지금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대를 접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그 모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죠. 근데 우리가 이 안타까운 역사를 비록 화가 나고 짜증나지만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되풀이돼요.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치욕스럽고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걸 기억하지 않고 그때 당시가 주었던 교훈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납니다. 일본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독도를 문제로 제기하고 이때 당시 일어났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역사를 바로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다시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다시 이런 역사가 되풀이될 때 우리가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다 현명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 우리 백성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